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이번 주는 되게 어려웠던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친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상승장을 많이 겪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하락장 조정이 오면서 많이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걸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은 쭉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좀 편하게 시장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월 달부터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현금화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이유는 뭐냐면 주가라는 것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사이클이 돌아와요. 그게 다운 사이클이냐 업 사이클이냐 지금은 조정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주요 글로벌 증시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이 더 약해요. 그 이유는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시장이 좀 좋았다면 올해는 작년에 시장이 좋았던 사이클과 올해의 사이클을 보면 올해가 1월부터 10월까지 이제 10월 초반인데 이제 들어섰는데요. 올라간 날보다는 쉬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의 선정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수익남 종목이 있다면 수익을 거둬오는 거, 그다음에 현금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는 그래도 반등이 들어왔어요. 어제 다우는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1.43, 482포인트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118포인트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좀 더 강해요. 나스닥도 그렇고 아직까지 깨진 흐름은 아니고요. 단기 조정의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중국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글로벌 증시가 주가가 조정이 된데도 그래도 중국은 그래도 뻣뻣하게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중국 쪽 펀드나 이쪽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의 팬데믹에 있어서 증시를 다 부양시켰다면 중국 시장은 증시를 부양시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헝다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렇게 낙폭을 크게 키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 시장은 계속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율단이 높은데요. 앞으로 좀 더 높을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래서 강하게 들어오지 못한 거죠. 또한 역시 마찬가지고 올해 내내 작년 내내 외국인들 매도가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격에 메리트가 없던 것들인 거죠. 외국인들은 그 전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갔던 주식들이 지금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수익을 챙기는 그런 자릿대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금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안전자산으로 금에 대한 부분들이 각국 그 중앙은행에서 금을 취득을 엄청 많이 해요. 특히 일본도 많이 하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과 은은 대체 안전자산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게 그렇게 팔았던 외국인들이 9월에 한 달 내내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한 1조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2조 7천억을 매수했고 그다음에 기관이 한 4조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금융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메이저들이 매도가 좀 강했던 9월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개인들은 양매수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신용 매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 10년 전에 봤을 때 신용이 10조가 넘으면 진짜 높다고 말씀을 하고 시장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2조, 2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배 이상의 신용 물량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갑자기 코탁 같은 경우 급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신용 물량이라든지 그다음 로스콘 물량들, 그다음 CFD 계좌에 실시간 반대 매매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소형들 갑자기 급락 나온 거는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돼요. 급락 나올 때 거래량이 실려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종가에 꼬리를 주는 거냐. 그래서 장중에 급락 나오는 거는 절대 손절하지 말고 종가까지 보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이 꼬리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 코스닥 시장에는 좀 가볍게 변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착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지금 보면 우리가 업종을 본다면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지금 컨택 쪽으로 이제 또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여행 관련주, 엔터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매기가 붙고 있거든요. 의식주 관련주가 다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 언택과 컨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다시 컨택 쪽을 종목을 보면 돼요. 뭐 최근에 또한 또 요즘 움직임이 두드러는 업종은 뭐 금융이나 보험 쪽 이쪽에 또 매기가 좀 확실하게 붙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 관련주하고 그다음 은행 관련주, 그다음 보험 관련주는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업종으로 당분간은 흐름이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 된 업종의 종목들을 보시면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대형주는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시그널은 조종의 구간들이 코스피 200 지수가 보면 다 깨져 있어요. 역배열의 초기 조정의 모습에 있는 캔들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봉보들보다 밑에서 다운해서 올라오는 금융업종, 금융, 그다음에 보험업종, 그다음에 컨택 관련주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든 저랬든 주식시장은 내일도 열리고요, 10년 후에도 열리고요, 20년 후에도 열립니다. 하루하루 흔들리는 그 시세에 우리가 빠져들 필요는 없어요. 왜? 내일도 문이 열리고 일주일 후 문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시장에 빠졌을 때 이 종목에 버텨야 되는지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대비한다면 여러분들 좋은 시장을 대응하는 데 가장 큰 스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부는 제가 스터디 상담을 할 거고요. 2부는 스피드 상담을 할 겁니다. 1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종목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면 2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게 그렇게 스터디 상담과 스피드 상담으로 이어갈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요. 오늘 저랑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요. 전화가 연결 안 된다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끈질기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유쾌 상쾌 통쾌 시원하게 종목 상담 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토비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매수가하고 네, 비중은요? 비중이 한 70% 되고 매수가인요? 그 매수가가 9,300원 됩니다. 그래요? 이거는 네. 어떤 관련주인지 알죠? 모니터. 네, 예, 모니터 예. 그것도 관련돼 있고 뭐 네. 또 LG 쪽도 마그나 네. 쪽도 관련돼 있고. 돼 있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네. 이게 제가 그 6월 달에 멘토님께 제가 네. 한번 통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네. 멘토님께서 네. 9,500원 정도 되면 네. 이렇게 이제 전화 다시 한번 달라고 그러셨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조금 불안해서 이제 전화를 또 드렸는데 네네. 이거를 좀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 건지 네네. 그래서 좀 불안해서 좀 한번 좀 상의를 좀 한번 드리니까 네네. 전화 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 액정 모니터 쪽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컨택 관련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파라다이스나 그다음에 뭐 이런 관련주 뭐 이쪽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그전에는 언택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특이하게 변화되는 거는 컨택이에요. 백신 네. 패스 영향 때문에 이런 그 컨택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 불안한 건 뭐냐면 종목이 빠지니까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올라가면 좀 기쁘고 네. 맞죠. 그런데 이게 왜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막 좀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알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무 불안하지 않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방법을 보는 게 어떨까요? 아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좀 네.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쉬워요. 우리가 이거 봐봐요. 우리가 네. 집을 살 때는 혹시 집을 사신 적 있거나 무슨 거래를 할 때 가장 네. 먼저 보는 게 뭐를 봐요? 이게 비싸나 안 비싸나 그것도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는 이 내가 살라는 물건들의 시세들이 오를 때의 가격,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의 가격, 그다음에 현 위치의 가격이 어디냐를 판단하고 이게 싸다 비싸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네.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가 1번이면 여기는 몇 번이에요? 여기가 2번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네. 선생님이 산 가격은 여기 3번이라고 생각해 봐요. 네. 가격이 높아요? 싸요?
제가 3번이라고 생각하면요. 예, 예, 그 1번보다는 훨씬 더 싸죠. 예. 2번보다는 2번보다도 더 싸고. 지금 평균의 위치가 지금 흘러온 역사를 프라이스의 위치를 보면 지금 가격은 싼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에요? 지금 앞전을 이렇게 보면 싼 가격이죠.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싼 가격인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죠? 그 이유는 뭐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왜 떨어졌을까? 왜 얘는 이 종목은 많이 못 갔을까라고 했을 때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어요. 심리적 네. 영향. 근데 좀 네. 최근에 백신 패스가 이제 되면서 11월 달 되면 이런 우리가 그동안 놀지 못했던 놀자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예.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며칠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요 시가총액을 보면 1,20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뭘로 많이 움직이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가벼운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는 무겁잖아요. 시가총액 크기 때문에. 네네. 그죠? 이 종목은 하루에도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력이라 그래요. 얼마만큼 팍 움직일 때 세게 움직이냐. 이게 탄력이라 그래요. 이 종목의 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또 빠지다가도 강하게 팍팍 치고 올라오는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은 좀 싸나운 종목이라 그래요. 한 번 올라갔을 때 팡 치울 수 있는 그러니까 스피드를 얼마큼 낼 수 있냐. 이 사람의 성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성격은 위로 확 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네.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네. 그죠? 그다음에 또 뭐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부자 되려면 누구 곁에 가라고 그랬어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주식을 잘 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봐야 돼요. 네. 그럼 이 안에 부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들이 주가를 움직일 거니까. 그죠? 예. 그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요 밑에 거래량. 예. 여기 쫙 봐봐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이 거래량이 어때요? 주가가 빠지면서 어때요? 움직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래가 없죠? 예. 그건 뭘 얘기해요? 그러면 아직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다는 거. 그렇죠. 있다는 거지. 예, 빠져나가지 이게 뭐라 않았다는 그러냐면 우리가 뒷산이라 그래요. 보험이라 그래요. 보험. 예. 보험이요. 보험은 왜 그래? 우리가 언제 일어날 일들을 예측 못하니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네, 일어날 맞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근데 네, 이 보험은 1년 동안 쓸 수도 있고 몰 수도 있어요. 자동차 보험을 얘기한다면 그죠? 그래도 네, 우리가 네.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네네. 일어날 사고를 위해서. 근데 주식의 네. 보험은 뭐냐? 이 뒷산이라 그래요. 이런 거래량. 이게 예. 가장 중요해요.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실적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런 그 수급이 주체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컨택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움직일 확률이. 근데 막 떨어지는 것도 무섭게 떨어지잖아요. 예. 가벼워서 그래. 가벼워서. 삼성전자도 뭐 기껏해야 많이 빠져야 3%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가볍기 때문에 막 10%도 빠져요, 하루에. 예. 빠질 때 이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홀딩이죠. 얼마까지 홀딩. 가져가면 될까? 가져가야죠. 얼마까지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 네. 여기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높여가잖아요. 네.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주면서 가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1차 여기 봉우리 삐죽한 데 있죠. 여기 맞고 떨어졌잖아요. 이렇게죠. 여기 맞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 가격이 뭐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이 가격 왔을 때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조금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홀딩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일자 목표는 9,500원 잡고 가는 거죠. 2,9,500원요. 예, 이게 괜찮아요. 바닥주라.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장이 빠져도 이 종목은 덜 빠졌어요. 그렇군요. 예, 이 정도면 덜 빠진 거거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가벼운 시가총액 가벼운 것들은 더 많이 빠졌거든요. 막 20% 30% 빠진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양호하게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래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외국인들 예.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왜 그러냐면 다시 컹테 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홀딩 네. 하시면 돼요. 예. 이해되셨나요? 조금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제 좀 불안한 게 좀 해소됐습니다. 그래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그거하고는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네네. 시가총액이 작다는 건 뭐냐면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클 수가 없어요. 예. 실적이 좋은 것들은 시가총액이 커요. 너도나도 살라니까 주가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네네. 시가총액이 큰데 이런 종목들은 2천억 밑에는 그 시가총액의 이 회사의 네. 실적이나 매출보다는 이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아, 이 움직일 때 이게 실적 모멘트로 움직이기보다는 이 테마의 성격이 더 강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5천억 위에, 5천억 밑에 이렇게 보거든요. 5천억 네. 이상 되면 기관들, 외국인들이 사요. 왜 그러냐면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기관들이 거의 안 사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그렇게 판단하면 돼. 근데 우리가 시가총액 큰 것들은 뭐를 보냐? 이제 업황을 봐야 돼요. 이 모멘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조그만 것들은 이 테마로 움직이니까 뉴스를 잘 보고 이 재료를 보고서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데이터 솔루션이고요. 네, 7,300원에 20%인데 네, 며칠 전에 네. 데이터법 통과로 상한가를 갔는데 거기서 매도를 못했는데 쭉 밀리네요. 그래요. 저번에 사셨네요. 아유, 오래됐어요. 예,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잘 가지고 계셨네요. 네, 막 밑으로 빠질 때까지 네, 어떻게 손절을 못해서 네,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못 팔았네요. 아,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주식 잘 모르시죠? 이렇게 붙지 네. 아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아니요. 잘 모르시죠?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누가 사라 그랬어요? 네, 추천으로 나와서 어디서요? 네, 네. TV에서? 네.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대응을 잘해야 돼요. 이 종목 자체는 우리가 매매할 때 이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시가총액이 한 800억, 1000억 밑에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기업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탄력이 좋아요. 한번 빵 올라갈 때 잘 팔고 나와야 돼요. 이 기술적 분석이 되게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시잖아요. 딱 보이세요, 이거? 올라가는 거? 차트를 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이 종목은 좀 더 갖고 있는 게 나아요. 한 번 더 있어요. 네. 손에 안 보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8,000원까지는 요즘은 갖고 시장이 안 좋아서 네. 근데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그 이튿날까지 좀 올랐다가 빠져도 빠지길래 네. 매수가까지 그 다음날 팔아야겠다 했는데 걸어놨는데 그 다음날부터 쭉 밀리더라고요. 이 10% 종목은 시장과 영향이 없는 종목이에요. 시장이 네. 빠지거나 시장이 올라가도 관계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은 시장에 네.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대형주는 시장의 영향을 받는데 이런 네네. 소형주들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안 받아요. 네, 이슈로 가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재료. 데이터법 때문에 상한가 들어왔다 다시 밀렸잖아요. 네. 한 번 더 위로 있어요. 그때 팔면 돼요. 내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어요. 그 매수가는 7,500원 정도까지 있으니까 갖고 있어도 돼요. 이런 종목들은 매집을 잘 봐야 돼요. 매집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많이 산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뉴스에 따라서 움직여요.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은. 그런데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한 번 더 칠 거니까 갖고 있다가 7,500원 정도까지 갖고 있다 7,500원 팔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 근처에서요? 네네 7,500원. 그럼 이거 실적 시즌인데 염려 안 해도 될까요? 이런 거는? 실적이 안. 그게 걱정이 너무 심한 지 얼마 안 이런 거는 돼서.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은 싼 것들은 우리 가격만 보고 하잖아. 제품의 성능보다는 질보다는 싼 것들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되게 싼 거 같은 것들 있잖아. 제품 같은 거는 네. 그냥 잠깐 쓰려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질을 맞아요.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맞지 않아요? 이 제품의 막 성능 질보다는 가격이 싼 거는 일회용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성능을 막 그러면 가격이 비싸질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성능이 작아요. 없어. 이해되셨나요? 그럼 3분기 그런 것 같은데 3분기까지 보면 될까요? 실적 좋은 거면 삼성전자 사시면 되지 왜 이거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서. 왜 그러냐면 거래된 종목도 있어서 무서워갖고. 왜 그러냐면 투자 금액이 작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다 이런 거만 봐요. 만 원 맞아요. 밑에. 네. 투자 금액이 네. 큰 사람들은 다 대용주만 사거든요. 안전하니까. 근데 우리 개인 네, 투자자들은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이런 그 흔히 얘기하기를 잡주라 그래요. 근본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대형주는 너무 금액이 또 크니까 또못 몇 주 사고. 안 사면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종목을 혹시 시가총액이라는 거 잘 모르시죠? 그 평가 그 주식 평가금 그 종목에. 시가, 예, 그러니까 가격, 지금 현재 가격. 네네. 이 회사의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네. 이게 5천억 이상 내는 거 사시면 돼요. 그럼 실적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5천억 밑에 있는 거는 거의 실적 영향 안 받아요. 이런 거 같은 거는. 뭐 800억짜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이거는 뭐 실적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막 이 테마로 움직이는 거니까. 실적 좋다고 엊그제 상 올라간 이유가 제로 때문에 움직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실적 네, 좋다고 움직인 게 갑자기 오후장에 마감 전에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네, 막 갑자기 땡겨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건 뭐냐, 실적 보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슈 보고 네네. 들어간 거라,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통과됐다고 예. 나오더라고요. 7,500원까지는 갖고 있다가 매도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성공수차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선선한가 봐요. 조끼 입으셨네. 여기가 에어컨을 틀어놔서 추워요. 아, 네. 엄청 추워요. 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스트 소프트요. 아, 이스트 소프트 하셨어요? 예, 아. 14,400원에 30%인데요. 네. 이게 바닥 잡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18,000원 보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세요. 근데 근데 왜요? 떨어져서 그 겁나요? 다음날부터 계속 떨어지네요. 아, 무서우세요? 예, 17%인가 이 정도로 지금 손실 중이라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래요? 손실이 들어오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죠. 왜요? 돈도 많지도 않은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그럼 손실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근데 보고 있으면 속상해요. 안 보면 되지? 어떻게 안 봐요? 이게 올라갈 아니 시장 막 떨어지는데 보고 있으면 막 별의 별 생각 다 들잖아요. 네. 첫 번째 이거를 물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네.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아, 그래요? 왜 무서워요? 떨어져서 이 시세 마이너스 6%라 오늘 뭐 금요일 날 빠져서 그 전전날도 마이너스 5% 뭐 이러더니 하여튼 뭐 한 4, 5, 일주일 동안에 17%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럼 이 종목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 상한가를 친다면 어때요? 그래서 이게요,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네. 저기 멘토님 네. 그 상담하는 거 네. 들었었거든요. 네, 네. 5월달인가? 6월달인가? 네.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좀 먹고 나왔어요. 수익 많이 그때 그래서 한번 치는 자리였으니까. 예, 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19,000원인가까지 갔다가 12,000 네. 몇백 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네. 이제 관심지 두고 봤어요. 이게 네. 오르나 더 떨어지나. 네. 거기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 이제 자리 잡았나 보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뭐 이거 사정없이 그 다음날부터 막 떨어져요. 뭘 많이 떨어져. 뭘 많이 떨어져 이게. 아니 이게 상한가가 몇 프로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상한가가? 30%요. 하한가는 30%요. 지금 몇 프로가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 17%예요. 근데 얘 보면은 네. 이렇게 좀 싸나워서 막 그 올라갈 때도 또 막 힘있게 막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되게 이런 종목들은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료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기관이 좀 들어오긴 하거든요. 이 종목은. 예.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질 때가 이 예. 보고 있으면 막 무섭잖아요. 하루에 6%씩 떨어지니까. 그죠? 예. 막 20% 빠지는 건 대반사예요. 그죠? 근데 빠질 때 근본적인 게 뭐냐라는 거죠. 가격을 네. 누르는 거는 주식시에서 가격을 안 누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누를 때 있잖아요. 이 거래를 보라고 네. 거래. 이 거래가 어때요? 거래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중간중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비싸냐고 그러셨나? 거래량. 예. 이 거래량, 이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런 종목들은 예. 한 번에 치고 갈 때 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이 종목의 예. 성격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럼 예.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왜 갑자기 막 10%씩 막 며칠 만에 막 15%, 20%씩 빠지니까. 그죠? 예. 이런 종목은 그래서 혼자서 이거 보고 네. 그래 인스코비는 그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순식간에 그것도 그냥 5분도 안 돼가지고 쫙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꼭대기잖아요, 보면. 걔는. 예. 떨어질 때 됐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이거는 그래도 얘 살아있어, 바닥이니까. 남아있어요. 위쪽으로 있어요. 갖고 있으면 돼요. 예. 이리가 빠질 때 예. 거래가 실려서 빠졌냐, 거래가 실리지 않았냐만 보면 돼요. 근데 얘는 거래가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안 실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왜 그러면 이 거래가 그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예요. 잘 봐봐요. 이 거래가 예. 주가가 빠질 예. 때 한번 보세요. 빠질 예. 때 어때요? 거래가 실리지 않고 빠지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다 조정이에요. 가격 위치 봐봐.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는 예. 중간이잖아요. 중간에서 예. 한번 꺾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차트로 볼 때는 원형 바닥이라고, 원형 바닥. 이런 바닥은 무슨 바닥? 원형 바닥. 원형 바닥은 내가 이제 맨날 얘기했잖아.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예. 얘 웃고 있잖아. 이렇게 이 종목은. 예, 차 한 잔 마시고 가려고. 이 종목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웃잖아. 얘가 이렇게 안 웃어요? 얘 웃고 있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건 잘 봐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다 자진 거예요.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다 끝난 거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안에서 있잖아요. 쉬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매물이거든요. 매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매물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커피 한 잔 먹고 가야지. 이렇게 커피 한 잔 먹는 손잡이 모양이잖아. 이렇게.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멀리 가려면 잠깐 여유를 가져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많이 있어. 그다음에 또 이런 거 보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수급을 한번 잠깐 봐봐요. 누가 사요 요즘? 예, 기관이 막 사요 지금. 기관하고 금융투자. 이 기관 쪽에서 좀 계속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실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겁먹으면 안 돼. 요 정도 빠지면 손절할 거야. 겁나서. 맞죠? 근데 버텼죠. 버텨야지 이거. 대표님 말씀 기억하고 네. 버텼어요. 예, 버티면 올라가요 다.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시세에 그 근본적인 게 이게 빠진 거냐 아닌 거냐 아니면 손절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거래 빠지는 것도 갖고 있으면 다 올라가요. 왜? 많이 산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 그들은 손에 안 봐요. 보고 예? 가면 될까요? 18,000원 정도 보고 가면 될까요? 17,000원? 예. 예, 거의 언제라도 팔면 돼요.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 갖고 있다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밤 8시에 강연회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릴 거니까요. 좀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시장 볼 수 있게 안내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종목들 뿅뿅 올라가기 기원합니다. 자, 또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거나 그 종목을 볼 수 있는 이 엑기스적인 포인트를 잡아드릴 테니까 1부는 좀 스터디 상담 공부하는 시간을 잡고요. 2부는 좀 더 스피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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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3인 CNS입니다. 예, 3일. CNS.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요. 네, 건설 경기도 좋고, 네, 또 콘크리트 파일 네, 맞아요. 그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결돈 났을 때도 네, 17,400원이 고가거든요. 네, 고목가는 27,700원이나 돼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상반기에 네. 이익이 났지 않습니까? 네, 이익이 나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샀는데 네. 끝같이 안 오르네요. 그래요? 한 달 전쯤에 네, 코치님하고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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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때 네, 15,000원 갈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때보다는 좀 올랐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고 네, 요즘은 그 기관이 네, 그 NH투자증권하고 네, 키움증권이 네. 집중적으로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네. 추가 매수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코치님께 여쭤봅니다. 이거 추가 매수 하게요? 15%니까 이거 더 사고 싶으세요? 이 종목? 조금 사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르신이 다 이거 파악을 다 하셨나 봐요. 종목의 예. 뷰를 다 그런데요, 보셨는데. 예. 코치님, 네. 이 아침에 네. 동시효과에 막 파종가에 보여줍니다.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종목은 보면 이 사이즈가 있어요. 종목의 사이즈.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선생님께서 옷을 살릴 때 내 사이즈가 있죠. 예.
사이즈가 100이면 100을 입어야 예쁘잖아요. 예. 그죠? 그 다음에 뭐 90이면 90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100 사이즈인데 120 사이즈를 입으면 볼품이 없어지죠. 그죠? 예. 욕심이 있어서 샀는데 내가 입지 못한 구경만 하는 옷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주가도 자기만의 옷이 있어요. 예. 이게 뭐냐? 이 종목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얼마 정도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호가를 잘 봐야 돼요. 예. 이 호가를 보면 여기 보면 12,000원에 450주, 위에 8주, 그 다음에 800주, 그 다음 밑에 보면 300주. 호가가 세요, 안 세요? 효과가 약하죠. 약하죠. 예,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예. 회전이 많이 돌아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예. 이 종목을 내가 많이 샀다고 생각하면 내가 7,000주를 샀다고 생각하면 이 종목은 벌써 10호가가 빠져버려요. 예. 많이 갖고 있으면 팔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 이 비중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예. 뭐 수량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종목을 많이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예, 예. 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때는 이 종목의 사이즈를 잘 봐야 돼요. 이 종목 예. 얼마를 사야 되는 건지 예. 이걸 500만 원을 사야 되는 건지 1,000만 원 사야 되는지 1억을 사야 되는지 뭐 이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수할 예. 때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우리 기본적인 펀드멘탈 있잖아요. 이게 펀드멘탈이라고 하거든요. 모멘텀. 주식은 모멘텀대로 가지 않아요. 예. 이 회사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실적이 안 좋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 네네. 뭘로 움직이냐면 인기도. 예. 이 종목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냐 없냐. 근데 이 종목은 예. 지금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때? 거래가 죽었잖아요. 예. 거래가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있어요.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빠지고 있네요라고 하는 건 조정이에요. 윗조정이라고 네. 하거든요. 윗조정은 피보나치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3단계 네. 4분할 분할법하고 여러 가지 주가를 평가할 때 이 저점에서 고점 찍어서 지금 현재의 가격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예, 예.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 예. 지금 가격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중심선 위에 놀고 있어요. 그죠? 가격이. 네. 이건 뭐냐면 이 50% 이상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정의 예. 끝자리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조정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원분할에서는 이 가격은 바로 들어오면 센 조정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일반적인 보편적인 종목들은 이 고점 대비 얼마까지 빠지냐 40에서 60% 정도 빠져요. 이게 예. 조정이에요. 근데 이 조정은 거친 조정이에요. 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 갖고 가냐라고 했을 때는 17,000원 목표가 잡으시면 돼요. 아, 17,000원이요? 네, 1차 목표가. 근데 여기서는 더 사면 안 1차.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좀 불안하죠. 불안한 시장에서 더 지금 살 이유가 있나요? 없죠. 없죠. 좀 더 지켜보다가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그때 좀 사면 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급하게 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딩해서 17,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런 한 종목을 살 가지만 때,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7,000원 되면 꼭 파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주 산업이요. 사진 이유 매수 가격 비중은요? 2,680원에 25%인데 네. 네. 이게 사진 이유가 있어요? 정치 그 테마주라고 단타로 조금 잠깐 들어갔다가 네. 이게 좀 물린 것 같아요. 단타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진 않는데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가지고 네. 빠르게 좀 살려고 네. 이게 좀 수익 나면 좀 텔레비전 하나 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지 못하는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근데 다른 것들은 좀 느리게 수익 나는데 정치 테마주 막 이런 것들은 수익이 빨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니까 그 대신에 그 리스크도 크잖아요. 세상은 이치는 공평해요. 내가 빠른 거를 하면 빠른 거는 빨리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빨리 떨어져요. 세상 이치는 똑같아요. 공평해요. 그래서 반성하고 있어요. 세상은 항상 공평해요. 내 종목이 떨어지면 이제 움직이고요. 그동안 많이 움직였던 시장 빠지면 막 먼저 빠지고 그다음에 못 올라갔던 징그럽게 나를 속삭였던 했던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공평하게 밸런스를 맞춰요. 시장이라는 거는. 평생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 하기에는 무서운 종목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거 하려면
스피드가 강해야 되고 이 차트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옆에는 항상 뉴스를 켜놔야 되고 이 관련주를 엮여갖고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잘 봐야 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얘는 실적이 좀 있어요. 근데 또 신용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 신용까지 막 사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신용이 8%대가 넘잖아요. 맞잖아요. 신용이 많다는 건 뭐예요? 언젠간 변제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스피드 있게 이건 대응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뭐 하루에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려고 딱 잠깐 커피 먹는 사이에 막 한 20% 빠져 있고 막 이래요. 이런 종목은. 맞잖아요. 예, 커피 때문에 막 손해를 엄청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더 최근에 밑으로 많이 빠질 그래요. 수 있어요. 예? 최근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더 출렁거릴 거예요. 이제 정치테마는 하면 안 돼요. 이제 끝마무리라 이제 마무리 달기거든요. 그래서 정치테마는 한번 10월 달에 한번 탁 튀어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이게 늘어진다 그러면 잘못하면 진짜 손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그 기술적 분석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날 수 있냐, 수익을 날 수 없냐. 이건 꺾인 자리예요. 그래서 얘는 반등시 2,500원 라인 쪽에 오면 파는 게 나아요. 2,500원 라인은 네, 와요? 그 라인에 안 오면 팔아야죠. 이게 실시간으로 주가라는 거는 지금 저랑 통화하잖아요. 또 언제 통화할 수 있어요? 모르죠. 그죠? 이해가 내일은 막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응의 영역인 거잖아요. 제가 2,500원까지 봤는데 악재가 나와서 바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맞잖아요. 그 악재로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모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반등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럼 그때 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손해봐요. 그럼 매일 2,500원에 걸어놔도 괜찮을까요? 파는 것도 빠지는 것도 생각해야죠. 손절 라인을 잡아야 2,000원 깨지면 손절하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2,000원 아래는요? 네, 저 같으면 손절해요. 네. 이건 손절 자리는 벌써 지났어요. 이게 이 55일 중심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디예요? 허리잖아요. 허리가 좋아요. 네. 쓸 수 있잖아요. 잡아주잖아요. 주식의 중심선은 55일선이에요. 그래서 55일선이 푸른색으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좀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여요, 이렇게? 네. 캔들이 위에 있을 때는 시세를 내지만 캔들이 밑에 있을 때는 꺾어요. 그죠? 이렇게 보여요. 꺾이죠. 이 55일선 중심선을 보고 단기 매매할 때는 55일선 깨진 거는 절대 사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힘이. 이해됐나요? 그런데 예. 멘토님 그 연말 배당도 있던데 그냥 연말 배당 올해까지 좀 올해 갖고 가도 좀 안 되는 종목일까요? 배당 받으려고 기다렸다가 이거 30%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요. 이거 정치테마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빠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안 하는 게 나아요. 다른 걸 수익을 잘 내신다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다른 거 내가 잘하는 거 있는데 잘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 되지 왜 안 보이는 걸로 하세요? 왜 그러면 잠깐 힘 들어가서요. 욕심 들어가서 그래요. 욕심 들어가 있죠. 이런 종목들은 다 욕심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잠깐 손해본 거 잠깐 나 뭐 하나 해야지 뭘 해야지 그건 잘 안 돼요. 기대감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주식은. 내가 조금 산 거는 많이 가는데 내가 많이 산 거 잘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10주만 샀는데 막 이게 상한가 가고 많이 산 건 안 가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이런 종목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실적은 괜찮아요.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신용이 너무 많아. 이건 언제든지 급락 나올 수 있고 동시효과 같아 장단도 많이 쳐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많으니까 반등씩 매도해버리세요. 알겠죠? 반등시요? 2,500원 정도요? 네, 저는 그 정도에서 매도할 것 같긴 해요. 제가 갖고 있다면 얘는 잘못하면 리스크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얘 꺾여가지고 그래서 반등 조금 들어오면서 최대한 손실해서 이 손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 타이슨 아시죠? 타이슨. 권투 선수 타이슨 몰라요? 권투 선수? 타이슨? 네네네. 알잖아요. 그 타이슨이 권투하면서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자기도. 그죠? 그러니까 손절은 들어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해야 돼요. 이거는 꺾이지. 이게 정치 테마 아니었으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엮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종목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달 동안 제가 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몇십 번씩 토요일마다 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꿈이 너무 좋아가고 했더니 오늘 됐어요. 30분 만에. 고맙습니다.
제가 꿈까지 꿔야 되는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요. 네, 전화가 너무 저기, 많아서. 예, 저거 종목 바꾸면 안 되나요? 그냥 편하신 걸로 하셔도 돼요. 오이 솔루션이요. 많이 빠졌는데 5G들이. 5만 5천원 20%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신 지 오래되셨죠? 네, 이 속썩이는 종목 업종 중에 하나가 또 5G거든요. 네. 그죠? 근데 그 좋다고 그럴 때. 저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속상하고 떨어지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거예요. 저는 기다려요. 제가 이거 가지고 5만 5천 원 사했다면 저는 기다릴 것 네. 같아요. 네. 버려야 아유, 업종이 아유, 아니거든요. 네, 4차 산업의 예. 근간은 그 5G예요. 5G가 네, 네. 상용화되지 않으면 네. 다른 그 산업의 서비스 질들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그덕에 네. 좋았던 실적들이 꺾이면서 조금 약간 네. 소외됐어요. 근데 다운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울지 네. 마시고 왜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목소리 신경 쓰세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됐어요. 예?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됐어요. 주식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네, 다른 종목도 다 손해 나셨죠? 네 많이 났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거 어떡하냐고. 종목이 몇 개나 되세요? 5 종목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마음이 아프네요.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주식 조심하게 하셔야 돼요. 74세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이게 손해보면 우리가 네, 돈을 원상복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맞잖아요. 지금 시장도 많이 빠지는데. 왜 제가 심장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요. 네? 심장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몸도 좀 네. 괜찮으신데. 이거 조금 더 네. 밀릴 수 있거든요? 네. 한번더 그래서 빠졌어요? 고전 올라가면 기다릴게요. 팔지 마요. 예. 네, 안 팔았으면 시간이 여유가 되면 네, 기다리는 게 나아요. 손해보고 이거 네. 손해보고 다른 거 사면 또 손해보세요. 네.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네. 업종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주식이라는 네. 것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러면 네. 5G는 그런 그 관련주 업종은 네. 분명히 나중에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네. 주는데요. 결국은 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라면 더 가져갈 것 같아요. 주가가 네, 좀 많이 감사합니다. 떨어졌고 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네. 밀릴 수 있어요. 3만 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요. 저는 네. 그래도 끌고 갔긴 할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요. 그럼 네, 가면 되죠? 네, 갖고 가져가세요. 가면. 4만 5천 원 네. 넘어가면 그때 전화 한번 주세요. 저는 안 돼요. 몇 달 동안 했는데요. 하루에 30-40번씩 토요일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때 꼭 감사합니다. 얘기해주세요. 오이솔루션 네. 때문에 상담했던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네. 코멘트 다뤄놓을 테니까 꼭 그때 3만 5천 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하기 힘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느 종목이세요? 저기 영우 DSP고요. 영우 DSP? 예. 예, 저기 2,300원에 비중 30%입니다. 좀 밀렸네요. 그죠? 예, 2,530원서부터 계속 물타기 해갖고. 예. 물 타는 거는 언제 물 타는 건지 아세요, 혹시? 물 탈 때 우리가 물 타란다고 하잖아요. 예, 예. 언제 근데 물 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네. 예, 저기 차트 볼 줄도 모르고. 아, 그래요? 그냥, 예.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실적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네. 회사빚도 갚고, 좀 그래갖고, 또 OLED 뭐 그런 맞아요. 쪽이 좀, 예. 예,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샀거든요. 네네. 근데 사자마자 한 달 정도 됐는데 계속 네. 빠져갖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는 자리가 있고 사지 않아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회사를 볼 때는 주가를 볼 때는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가총액을 먼저 봐야 돼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회사가 크냐. 삼성전자는 뭐 무겁잖아요. 예, 예. 무겁기 때문에 막 움직임도 둔하잖아요. 그죠? 예, 예. 뭐 하루에 4% 5% 빠지는 거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는. 예, 무거우니까 뒤뚱뒤뚱 이렇게 걸잖아요. 근데 영우 DSP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800억짜리예요. 896억. 조그맣잖아요. 예. 조그만 것들 빠질 때도 겁나게 빠져요.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좀 무섭게 올라가요. 그럼 뭐냐, 변동성이 세다는 거죠. 이렇게 아래 위 변동성. 예, 예.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 좋거든요. 예. 근데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잖아요. 이게 모멘텀도 있고 OLED 시장도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떨어져. 왜 예. 떨어질까요? 신용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신용이 있어요, 조금. 자리라 그래, 자리. 그러니까 아. 주식이라는 거는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예. 떨어질 위치에 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떨어지냐 올라가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주식을 처음 하신 거니까. 예. 가만히 보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봐요.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주식은 확률 게임이거든요.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그림이면 그 자리에 사면 또 올라가요. 사람이 한 곳에서 15일 동안 그 사람의 그 시간에 보면 걱정되죠. 16일째 안 나타나면. 안 그래? 예. 맞지 않아요? 맞아요. 16일, 17일 이 사람 왜 안 나타나지? 내가 막 불안하고 그래. 사람 심리가 그래요. 똑같은 위치에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예. 뽑아내는 거야. 그 뽑아내는 게 뭐냐?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꺾인 자리예요. 꺾인 자리는 뭐냐? 역배열이라 그래요. 역배열. 배열 자체가 역구로 꺾였다는 얘기예요. 그 사신 가격에.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조정해 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 조정을 줄 때는 거의 몇 프로냐면 이 고점 대비 있잖아요. 여기 고점 대비 얼마큼 빠지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100%가 없어요. 주식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월요일날 바뀔 수가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 왜?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이렇게 고점을 찍은 것들은 있잖아요. 거의 몇 프로 빠지냐. 40에서 60% 빠져요. 40%에서 60% 조정을 줘요. 이게 기본적인 조정이에요. 왁구가. 이게 기존에 흘러왔던 종목들을 보면 조정을 줄 때는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40에서 60% 빠진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조정, 이게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가격을 쿵 눌러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빠졌죠.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빠질 때 거래를 보는 거예요. 이 거래량, 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래량이 그냥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고 거래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메인인 거잖아요. 예. 그죠? 근데 얘는 한 번 움직일 때 얼마큼 움직여요? 20% 막 15%씩 올라가요. 예. 탄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좀 지켜보는 아. 거죠. 예, 왜? 추세를 돌리면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당분간은 신용 물량이 좀 있어서 주가에 변동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많이 사면 안 돼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많이 사면 막 이렇게 감당이 안 돼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살 때 어떤 자리에 위치해 사는 게 좋겠어요? 정별이요. 그렇죠. 정배열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꺾인 자리에 사는 게 아니고. 알겠죠? 아, 예. 이렇게 우리가 하면 포인트를 잡는 데 되게 좋아요. 이게 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잣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손절 안 하고서는 그냥 기다렸다가 조금 매수가 버텨요. 오면은 좀 버텨요. 할까요? 예, 조금 있다가. 2,5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2,500원이요? 네, 다시 반등 들어서 2,500원 되면 그때 한번 봐야 되니까 그때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자 기원입니다. 자, 벌써 이렇게 1시간이 가버렸네요. 1부는 스터디 상담을 했다면 2부는 스피드하게 상담할 거니까요. 10분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